하네요. 전세권 36페이지. 전세권 틀린 것은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죠. 꼭 현금 박치기 안 해도 된다겠어. 가름할 수, 대신할 수 있다. 틀린 것. 정답 나왔어. 이거 하나만 내가 정확히 알면 1번에서 답 고르고 도망간다는 얘기지. 자, 2번. 전세권은 영익물권적 성격,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사용하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3번.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일부 전세죠. 전부 날릴 수는 없다. 과하다. 참어.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 설정했네요.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세권은 유효다. 자, 무슨 말이냐? 채권자가 저당권을 받지 않고 전세권을 박았어요.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저당권과 비슷하거든. 자, 이때는 이놈이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나, 즉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어요. 들어가 살지는 않아. 하지만 저 곧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유효해요. 즉 현재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장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언제라도 저 들어갑니다 했다면 이 전세권은 유효해요. 사용한다고 하니까. 5번 채권담보 전세권이네요.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것도 찍어버리면 돼요. 3자 간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면 그냥 맞다고 찍어버려요. 이런 게 찍는 요령이야. 밸런스가 맞아요. 있다, 없다. 187조 빼놓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없다, 있다야. 하지만 대부분은 중간이 있으면 소수로도 있는 걸로 찍어도 돼요. 그게 보통 찍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받은 경우 이 채권자, 설정자, 3자 세 사람이죠. 세 사람 합의가 있다면 채권자 아닌 제3자 앞으로 전세권 등기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이 판례 두 개밖에 없어요. 장래 저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하면 유효.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해요. 저당권도 똑같아요. 3자 간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그놈한테 귀속됐다고 인정된다면 3자 저당권 등기도 유효죠. 그래서 5번하고 그 저당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 밀어버리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그 1번에서 도망가고 4번, 5번은 만나지 마세요. 실전에서 만나지 않길 바래요. 자, 12번. 전세권 오른 것은. 자, 오른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1번. 전세금은 또 나왔네.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죠. 가름할 수 있다. 하나 날렸어. 2번. 건물 전세가 법정 갱신됐네요. 전세권자는 등기해야 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자, 법정 갱신이죠.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 187조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X. 등기 없이 대항할 수도 있어요. 법률 규정이니까. 3번. 토지 전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네요. 각 당사자는 6달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할 수 있다. 6달이 지나야 소멸 통고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방 빼세요. 서로 언제든지 바로 이삿짐 푼지 바로 다음날 전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X. 6달 지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X.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이웃집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자, 지상 전세권에 상린관계 규정 준용되죠.
X 준용됩니다. 뭐 다 사선이 그어졌네? 사선이 4개가 그어진 사람은 5번 답이에요. 근데 혹시나 중간에 5 나올 수 있죠? 물음표. 그러면 5번 읽어봐야지. 5번.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네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그렇지.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소멸했고 이제 방 빼줘야죠. 사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걸 용익물권적 사용 권능은 소멸한다.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담보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은 5번이 옳아요. 그러면 1번이 잘 나와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2번도 아주 잘 나와요. 법정 갱신되면 법률 규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대항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서로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자, 13번. 갑은 지소유 X 건물의 일부의 을명의 전세권 설정. 틀린 것은. 자, 이제 사례 정리해야 돼. 갑 소유 건물의 일부 전세 들어갔네요. 자, 건물 전세고 일부 전세고 갑 소유 건물의 을이 전세죠. 그러면 항상 권자의 동그라미, 을의 동그라미 하시고 문제단은 권자, 전세권자, 을의 동그라미 하시고 갑 소유는 밑줄, 을 동그라미, 등기 이렇게 하시고 일부 문제다 여기다 일부에다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그 다음 왼쪽에다 갑 소유 을 전세니까 그림을 그려놔요. 갑을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돼.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갑을이 나오잖아요. 그림 보고 오른쪽이 항상 권자니까 설정자 권자니까 을을 전세권자로 읽어요. 갑을 그려놓고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됐네요. 그 기간은 1년이다. 자, 틀린 거예요. 건물 전세죠. 지금 건물 전세 법정갱신되고 기간은 법정갱신될 때 1년이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기간은 법정갱신될 때 정함이 없는 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근데 1년이니까 X죠. 틀린 거. 정답이네. 그래서 법정갱신은 하나를 먼저 알아야 돼. 건물만 된다는 거. 두 번째, 다른 조건은 똑같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는 거. 이 두 개를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자, X네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틀린 거. 정답. 자, 2번. 사례 문제라 살짝 긴장을 했는데 1번에서 답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지. 고마워 하고 다음 문제는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공부해야지. 기간 만료 시 오른쪽 놈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자, 문제에다가 일부 나오면 전세에서 일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밑줄을 해놔야 돼. 일부 전세죠. 일부 전세권자는 절대 전세금 못 받았다고 건물 전부를 경매 날릴 수는 없다. 5. 3번. 기간 만료 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전세 기간 중이라면 전세금 채권만 절대 불량도 안 돼요. 왜? 함께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기간이 만료하면 괜찮아요. 기간이 만료하면 이제는 함께 팔 수도 있고, 왜?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으니까 함께 팔 수도 있고 전세금 채권만 혼자서 팔 수도 있어요. 풀립니다. 제한이 풀려요. 기간 중에만 전세금 채권 못 날리는 거지. 기간이 만료했다면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혼자서도 양도할 수 있다.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제 5월 달에 할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4번. 갑 왼쪽 놈이네요. 주인이 이 건물 소유권을 제3자 병한테 소유권을 양도했네. 아하, 갑이 병한테 팔았네요. 그 후 기간이 만료됐네요. 자, 전세권자는 주인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갑이 병한테 팔아줬겠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무는 신소유자 병만 부담. 이걸 외우라겠어. 따라서 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야지. 기존 주인, 전소유자,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병한테 달라고 해야지 전소유자, 갑에게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없다. 5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주인 갑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지가 고쳐야 되니까 네 돈으로 고쳐. 따라서 필요비 달라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자, 잠깐 넘기지 마. 정리해야지. 법정 갱신되면 기간인 정한님 없는 거, 일부 전세 절대 전부 날릴 수 없어. 기간이 완료하면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팔 수 있다. 자, 전세금 반환 채무는 신소유자만 부담, 전소유자는 면한다. 딱 이놈한테는 달라할 수 없다. 전세권자가 수선 눈물을 부담하니까 절대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14번. 아이고, 또 사례 문제야. 전세권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난이도가 상입니다. 상. 갑은 자신의 건물에 관해 을하고 전세금 1억 설정계약 을명의 등기.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죠. 을에 동그라미 하시고 왼쪽에 갑을 빨리 적는 거야. 이번에는 이제 갑을, 오른쪽에 권자. 틀린 것은 1번. 전세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자, 전세는 10년을 넘지 못해요. 따라서 10년 넘었다? 10년으로 단축. 5. 2번. 을, 그림 보니까 권자네. 전세권자가 주인한테 전세금 지급하기로 한 1억은 현실적으로 또 나왔네.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로 끝났네. 5. 3번. 갑이 왼쪽 놈이네요. 설정자가 이 건물 소유를 위해 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자의 전세권의 효력은 이 지상권에 미친다. 자, 훈련하세요. 지상권, 임차권에 뭔가가 미친다 뜨면 무조건 맞는 거야. 왜? 소유권이 주? 지상 임차권이 쫑이거든. 건물 소유를 위해 지상권 취득했죠. 소유권이 주, 지상 임차권은 쫑. 건물 전세권이든 건물 저당권이든 무조건 종된 권리인 지상 임차권에 미친다 하면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익숙해져요. 5. 4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자,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주장할 수 있다. 연결됐네. 법정 동그라미하고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들이댈 수 있다. 그러면 다 오네? 5번이 답이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이제 9월부터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5번. 합의한 전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자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 자, 괜찮다고 했죠?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한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은 준비성의 절차에서 다 이렇게 해요. 유효입니다. 실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효로 추정됩니다. X. 틀린 거 정답. 10년 제한이 걸려요. 가름할 수 있어요. 종된 권리에 미쳐요. 법정, 등기 없이 들이댈 수 있다. 실체관계 보합 유효. 자, 15번. 작년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한번 지금 풀어보는 거야.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다. 자, 전세금 반드시 내야 돼요. 법조문에 전세금 지급하고 사용을 하겠으니까. 5. 2번. 채권 담보 목적 전세 설정했더라도 장차, 아까 본 거네?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 괜찮아. 효력 인정된다. 유효. 그렇지. 저 언제든지 들어가 살 거야 하면 유효야. 유효. 말 잘해야 돼. 재판 가서. 3번. 법정 갱신됐네?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들이댈 수 있다. 또 나왔죠? 작년 문제라니까. 계속 나온다니까. 법정, 법률 규정,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부하는 거예요. 5. 4번. 전세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됐네요. 소유권이 양도됐으면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받았다는 얘기요. 자, 그 양수인이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병이 전세금 줘야지. 갑의 설정자 지위를 병이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무는 이 병만 부담하는 거야. 뭐야? 또 다 오네? 오네? 공부했다면 1, 2, 3, 4가 다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정답 5번이겠네. 5번.
건물 일부 전세네요. 주인이 전세금판을 지취해. 자,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 날려버릴 수 있다고? 없죠. 일부 전세는 절대 전부 날릴 수 없습니다. 과해. 참어.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세 기출을 쭉 봤는데 다 공부한 거야. 아직 여러분께 확실히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확실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4문제밖에 안 돼요. 진짜야. 4문제만 이상한 문제가 나오고 32문제, 80점까지 있죠. 80점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공부한 게 다 나와. 단지 그게 내 거로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야. 열심히 해봐요. 민법은 정직한 과목입니다. 공부한 만큼 나와. 근데 학계로는 공부한 만큼 안 나오고요. 공법도요, 공부한 만큼 안 나와. 민법은 정직해. 중개사법도 정직해요. 공시세법도 정직해요. 이 3과목에서 점수 따세요. 민법 아주 좋은 과목이에요.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어려워. 단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골라집니다. 시간 아직 우리 6개월 남았죠? 정직한 과목이야. 중개사법 열심히 해서 2차에서 정직해요. 단지 그놈은 좀 구석구석 찌까박이 나와. 그래도 거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나와. 양이 작거든. 공시세법, 공시법, 등기법 어려워요. 등기법이 민법하고 비슷해. 민법 잘하면 등기법 좀 나와요. 민법 못하죠? 등기법도 안 나와. 괜찮아. 지적법에 썼다. 지적법은 외운 만큼 정직해. 진짜예요. 지적법은 외우면 돼. 외워요. 세법 살짝 어렵지만 외워요. 그러면 돼. 공법은 딱 60점만 맞으면 돼. 왜? 외울 게 너무 많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해서 50점, 60점 만든다 생각 절대 안 떨어져요. 중개사법에서 8점 맞으면 돼. 공법 50점. 공시세법 60점. 평균. 그러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2차는 열심히 합니다. 자, 1차는 민법 열심히 합니다. 민법. 학교로 믿지 마세요. 민법을 믿어요. 민법 한 만큼 나와. 이제 기출 풀으니까 알잖아. 아, 내가 열심히 하면 고르겠어. 왜? 지금 7년 기출이야. 7년 기출은 올해 기출 더 뻔해. 8문제 어렵고 나머지 8점까지는 할만하다니까. 70점대 맞으면 돼. 민법은 70점대. 70점대.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1차 합격합니다. 동차로도 나가고. 자, 유치권 갑니다. 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사례문제 나오면 이놈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 갑이 지가 점유하는 건물에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림은 그래야지. 갑이 유치권자야. 그죠? 그러면 을갑이 되는 거야. 오른쪽이 권자니까 을갑 그려놓고 갑이 권자예요. 여기는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자. 자, 틀린 것은 1번. 갑 그림 보니까 유치권자네. 유치권자가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거라고?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되니까. 2번. 갑 유치권자가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성관지 의무 위반했네요. 그러면 채무자 왼쪽 놈은 방패,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의무 위반하면 방패, 소멸 청구권. 3번. 갑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게 아님을 유치권자 갑이 입증해라. 자, 외웁니다. 유치권에서 입증은 여기밖에 없어. 유치권 입증은 무조건 네가 입증해. 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이 있어요. 우리 점유권에서 배웠죠? 점유 계속 추정합니다. 권리적법 추정해 줍니다. 적법 점유 추정.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유치권자 스스로 불법 아님을 적법 점유죠. 적법 점유를 유치권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야. 추정되니까. 상대방 갑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갑이 저 불법 아니에요. 입증해야 된다고? X. 갑이 아니라 상대방 왼쪽이죠. 채무자 을. 유치권에서 증명 입증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아닌 네가 입증해. 너 불법이야. 적극적 사실. 지가 스스로 저 불법 아닌데요. 소극적 사실이죠. 입증 못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불법 아닌데 소극적 사실 노트기 입증에 X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정석으로 갑니다. 권리적법 추정 어차피 점유권에서 하니까 적법 점유 추정되니까 입증은 넘어가. 유치권자 입증 X 틀린 거 정답.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물음표 하면 돼요. 걱정 마. 물음표해. 4번 가봐. 채무자 의리. 자, 의리 왼쪽 놈이죠. 그림 보면서 항상 그림 보면서 해야 돼. 채무자 왼쪽 놈이 이 건물을 직접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고? 끝났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절대 안 된다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갑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네요. 갑의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채무자한테 수용차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옆집에 맡기라. 옆집에. 오케이. 5번. 병 제3자네요. 제3자 병이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더라도 갑 유치권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했다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자, 아마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오래 할 거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수용차가 들어오죠. 유치권자 카센터 사장님한테. 그러면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해서 수용자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했다면 소멸했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한자로 부활한다. 같은 말이에요. 되살아납니다. 5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4번이에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소멸합니다. 그 다음 의무의 말에 딱 방패 2번. 그 다음 1번. 절대 네 거면 안 돼. 타인 소유 물건일 거. 성립요건 첫 번째죠? 제 거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중요해요. 3번 입증. 유치권자 스스로 적법 점유, 불법 아님을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넘어간다. 입증 넘어간다. 외워버려요. 입증 넘어간다. 채무자 왼쪽 놈이다. 왼쪽 놈이다. 오케이. 5번이 제일 안 중요해. 5번 같은 거 흘러가. 하나도 안 중요한 판례야. 그러니까 내가 안 하지. 저는 중요하지 않은 건 지금 안 해요. 나중에 어차피 해. 언제 하느냐? 5월달에 할 수도 있고 8월달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합니다. 자, 2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아니네 동그라미 하셔야 돼 항상. 1번. 포기. 포기는 모든 물건 소멸 사유. 유치권 포기하면 소멸하겠죠. 모든 물건 공통 소멸 사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가 공통 소멸 사유. 포기 소멸합니다. 2번. 점유상실. 유치권은 점유상실한 순간 유치권 소멸. 이거 외우라겠죠. 그래야 유치권에게 물증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까지 같이 가니까 소멸. 그렇네. 3번. 유치 목적물이 전부 날라갔네. 멸실. 자, 공통소멸 사유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공통소멸 사유. 멸실했으니까 소멸. 4번. 피담보채권이 소멸. 자, 이거 담보물권의 소멸 사유죠. 주인이 죽었죠? 그러면 유치권, 저당권, 담보물권도 같이 부정성에 따라 같이 소멸. 그러면 여기까지 본 순간 포기, 멸실, 공통소멸 사유. 그 다음에 유치권 특유소멸 사유가 점유상실.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담보물권 특유소멸 사유가 주인이 죽었어. 채권이 죽었어. 다 소멸 사유네요. 정답 5번이네. 안 봐도 5번이지. 자, 5번. 소유자가 이 건물을 양도했네요. 자, 건물을 팔았다고 유치권이 소멸해버려? 아니지. 양수인에게도 들이댈 수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 소멸사유 아닙니다.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권, 물권의 소멸사유는 공통소멸사유 4개.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단 유치권은 소멸시효는 안 걸려. 조심할게. 담보물권은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안 걸려. 결국 소멸시효로 날아가는 것은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지역권 그래서 소멸시효 날아가죠? 지상지역. 오케이. 그거 뭐 소멸시효는 관계없으니까 정답 5번이에요. 자, 이제 3번 갑니다. 문제를 보니까 허가죠?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지 마. 일단 읽어보고 버리는 거예요. 일단 들이대봐요. 자, 갑은 이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갑이 갑 밑줄하고 채권 밑줄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라는 놈이 사람이 나오죠. 을이 경매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라 이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병이란 놈이 경매 절차에서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자, 사례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누군지 일단 정리하고 이놈이 누군지를 찾아, 지위를. 그러면 갑은 채권이 있고 을은 경매 친놈이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병이 낙찰받았다는 얘기예요. 을이 경매 쳤고 병이 낙찰자야. 자, 다음 중 갑이 이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버렸어. 갑은 유치권자네. 병은 경락인이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자인 갑이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는 경우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림 그려봐요. 자, 갑이 채권자고 세 번째 줄 보니까 갑이 병에게 유치권 났으니까 갑이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유치권자가. 그 다음 병이란 놈이 경락인이죠. 그러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병은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경락인은 제가 항상 이렇게 하니까. 경매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 경락인, 갑은 유치권자, 채무자는 안 나왔어. 그냥 을은 경매 친놈이야. 을이 다른 채권자일까 아마. 아무튼 을은 허공에 띄어놔. 이렇게.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이 갑을 병인데 병은 경락인이고 을은 유치권자고 을은 경매 친놈이고. 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유치권자 갑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있는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고릅니다. 기억. 이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자 갑이 이 건물에 점유를 이전받았네요. 그럼 갑은 채권이 있고 점유 들어왔으니까 두 개 다 들어왔죠. 근데 그러면 유치권 취득했어. 근데 언제 취득했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 점유. 유치권 이제 취득했죠.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네?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 기억 탈락. 니은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의 오른쪽 놈의 갑의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어. 자,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냥 해. 후 없다야. 후. 자,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이 문제 잘못 낸 거야. 이의제기값에. 왜? 갑은 채권만 이제 점유하고 있단 말이 없어. 근데 지금 니은 지문은 채권 변제기 도래했죠. 점유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이 성립하겠어? 이거 이의제기감이에요. 점유가 없잖아. 채권만 있고 변제기 도래했죠. 그러면 니은에 점유를 넣어놔야 돼. 기억은 채권이 있고 점유 들어왔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 취득. 그래서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29회죠? 철저히 이거 이의제기 아마 당했을 거야, 그때. 어찌됐든 우리는 찰떡같이 알아먹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했겠다 그렇게 생각해. 왜? 문제에서 그냥 갑이 유치권 들이댈 수 있는 경우니까. 찰떡같이 알아먹어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죠. 역시나 대항할 수 없어. 자, 디귿.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경매 친놈이네.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네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할 건 전이지.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효력 발생 전이죠. 그럼 무조건 소수로는 있다야. 후 없다, 전 있다야. 그러면 유치권 들이댈 수 있는 경우는 후니까 기억년은 탈락. 디귿 포함. 먼저 탈락부터 시켜. 기억년 탈락시켜. 1번 탈락, 2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그냥 다 탈락되네. 디귿 들어가야죠. 3번밖에 안 남았네. 결국 기억, 니은, 기억만 탈락시키면 1, 2, 4, 5가 다 탈락돼 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일단 이제 리을까지 읽어봅니다. 이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죠. 끝났어. 전이 있다야. 볼 것도 없어. 을의 가압류가 설사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즉 선순위 3번 저당권이 있든 저용저유든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박혀있든 유치권은 꼬레비라도 절대로 상관없다.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기만 하면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니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이건 단순히 이제
답을 맞힐 게 아니라 끝났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채권 있고 점유, 유치권 성립, 대항 모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 취득, 대항 모대. 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이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밖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나는 경락에게 무조건 모든 삼적이 대항할 수 있다. 디귿 리을은 대항할 수 있고 기역 리을은 후니까 후 없다 전 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정답 3번입니다. 오케이. 자, 4번.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물어봤어요. 1번. 이 물건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자, 갑이 유치권 취득하려면 지 소유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지 거면 안 되니까.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그 1번 성립 요건에 관한 질문이요. 그렇지. 네 거면 안 되니까 영향 미치겠지. 탈락. 2번. 이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자, 유치권 취득하려면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 문제네. 가만 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5가지 요건이 필요해. 자, 첫 번째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두 번째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변제기 도달해 있어야죠. 따라서 변제기 도래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왜? 성립 요건이니까. 그렇지. 3번. 이 물건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라고 했어. 전제를 까버렸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가 아닌 한 단서를 달았으니까 채무자를 통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 상관없죠.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네. 3번이 정답이요. 좀 어려워요. 이 문제 응용 문제라. 자, 그러면 3번이 헷갈리면 넘어가봐. 4번 물음표는 넘어갑니다. 이 물건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자, 불법 점유 유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영향 미치겠지. 적법 점유일 것, 그 요건 탈락이네. 5번. 이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네. 결국 정답은 3번이야. 자, 이 문제는 응용 문제. 이런 게 응용 문제고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 난이도 80점 넘어요. 틀려도 돼요. 근데 할 수 있어. 자, 봐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번. 소유자가 갑이라고? 너 안 돼. 영향 미치겠네. 채권 변제기 도래해야지. 도래 안 하면 너 안 돼. 미치겠네. 4번. 불법? 너 불법 좀 안 돼. 영향 미치겠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너 성립 안 해. 영향 미치겠네. 결국 3번이에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아무 상관없어. 영향 안 미쳐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이죠. 그 전제를 깔았어.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깔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 틀려도 돼요. 이거 틀린다고 60점 넣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5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 유치권에 인정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자, 인정되는 거 골라야 돼. 박스 문제는 뭘 고르는지를 잘 동그라미 빵 해내야 돼. 기억.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고르면 돼. 기억. 부종성. 유치권 당연히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이 있어야 태어나죠. 인정돼? 오, 네. 수반성. 부종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수반성도 인정되네. 같은 놈이야. 같은 놈. 인정. 이거 불가분성. 자, 채권 전부 줄 때까지 나 못 줘. 할 수 있어요. 법 조문이 있어요. 인정되네. 자, 기억년 디귿 찾아봐. 기억년 디귿 들어간 거. 4번밖에 없네? 인정되는 거. 정답 4번. 자, 리얼. 물상돼 있어. 유치권에는 물상돼 있어. 인정되지 않죠. 이유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래서 우선변제권 제도에서 나온 게 물상대위성이에요. 대신 채라고, 우선변제하라고.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 없다. 따라서 물상대위성도 없다. 그래서 리를 탈락시켜야죠. 저당권에만 물상대위성이 인정돼.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정성, 수반성, 법조문, 채권 전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나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물론 저당권에도 당연히 인정돼요. 저당권이 4개 다 인정됩니다. 저당권은.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건 맞춥니다. 자, 이제 6번.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유치권 인정되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 맞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똑같은 점유. 이거 세트라겠어, 세트. 특별법까지 똑같이 작동돼, 이게. 2번.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했네요. 제3자는 이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유치권 포기 특약. 특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신랑도.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틀린 거. 정답이네. 정답. 자, 3번.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 경매권 줍니다. 법조문이에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는 칠 수 있다고 했어. 왜?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했어. 당신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경매권이 있습니다. 경매할 수 있다.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롤렉스 시계주고 벤츠 찾아오기.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시켜주세요. 법조문.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형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이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떴어. 권리금이 떴어. 권리금 7번 나왔어. 7번 세상에나. 권리금은 피담보채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 비용 채권이 아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 될 수 없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다 금자야. 공사대금은 공사비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하지 않아요. 얘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임차 목적물로부터 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유치권에 태어나는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명의신탁 다 금. 비가 아니에요. 비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가장 많은 게 5번이에요. 보증금, 권리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1번은 세트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무조건 관계없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세트. 그 다음 경매권이 있어요. 3번도 엄청 잘 나와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유치권자는 경매로 날려볼 수 있어요.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하겠어.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 인정됩니다. 롤렉스 시계 주고 벤츠 찾아오기.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하고 소멸시켜주세요. 벤츠 좀 돌려주세요. 그거예요. 자, 2번 배제 특약 유효. 이 특약 효력은 특약 당사자 감녀뿐만 아니라 전화했다고 했죠. 전화. 신랑 불러서 신랑이 주장할 수도 있다. 3자도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자, 이제 7번. 유치권 성립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인정되는 거죠? 결연관계 인정이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작년 문제입니다. 32에. 자, 기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 반환하기로 약정이 떴어. 유치권에서 권리금 떴죠? 권리금 떴죠? 결연관계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나중에 이제 권리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 결연관계 인정 안 돼요. 권리금 떴어. X 탈락시키고. 니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떴죠? 안 돼. 기억년 탈락시켜봐. 1번 탈락, 2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다 탈락이지. 디귿 안 봐도 정답 3번. 권리금 안 되고 보증금 안 돼요.
변량금 인정되지 않죠. 비용이 아니니까. 자, 디귿.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네요. 말 사건. 말이 먹어버렸네.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네. 주인한테 배상해. 손해배상 채권 나오겠죠. 이 말을 잡아버립니다. 그 타인이 이 가축에 대해 잡아서 유치권 정하면 됩니다. 왜? 이 손해배상 채권은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했으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디귿이 처음 떴어요. 저 작년에 이거 강의 안 했어. 가축. 왜? 무조건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그러면 기억, 니은 죽어라고 했어. 별 3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외우라고 했어. 그러면 기억, 니은 탈락시키면 디귿 몰라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모든 질문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친 것만 제발 해봐. 그러면 모르는 질문 나타나도 다른 걸로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물음표 하면 돼. 정답 고르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뜨니까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가축. 작년에 안 했어요. 왜? 기출 아니니까 제가 안 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 죽겠어. 그것도 소화 못 시키는데 기출 아닌 거 얼마 많은지 알아요? 그것까지 하다가는 정작 보증금, 권리금 이런 걸 자기 걸로 못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것만 해도 충분히 80점, 90점까지 나와요. 90점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제발 하지 말길 바래. 왜? 한 달에 한 번씩 방법 모여서 보죠. 거기에 보면 모르는 질문 나올 거야. 제가 안 가르쳤어. 하지 마. 실전에서 그런 건 나와요. 하지만 8점, 90점까지만 아무 지장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려다가 정작 제가 별 3개 받은 걸 할 시간을 걔들이 뺏는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방법 모의고사에서 지문 중 모르는 거 나오죠. 하지 마. 하지 말길 바래요. 저한테 배우지 않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모른다고 8점, 90점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것까지 알면 좋아. 하지만 그것까지 하려다가는 내가 이 정도를 해도 90점 맞는데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오히려 그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려다가 정작 해야 돼. 이걸 내가 할 시간 얘들이 뺏어버려. 그러니까 굳이 확률적으로 확률 게임 하는 거예요. 하지 말기를 바래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문제 맞히는 아무 장 없다고. 90점까지. 오케이.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이게 7번, 6번, 5번인가? 7번, 6번 아무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인정되는 건 디귿 하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이제 기출이 떴으니까 이제 해야 돼요. 기출이 뜨면 해야 돼. 뜨기 전까지 안 해도 되지만 뜨면 해야 돼. 자, 저당권. 쉽니다.